시청자 여러분들은 라운드 전에 전날 과연 연습장에 가서 내가 다음 날의 그 필드에서의 라운드를 위해서 과연 어떤 연습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날 설레서 거의 대부분이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너무 완벽하게 작전을 딱 세우셔가지고 완벽하게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적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드라이버를 연속으로 220m 이상을 쳐야 되고, 아이언은 궤도 인아웃 궤도를 연속으로 몇 번을 쳐서 140m를 캐리를 가야 되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치실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라운드 전에 연습을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하나의 본인의 루틴일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방법만 필드 나가기 전날 꼭 이런 연습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쨌든 우리가 필드에 나가게 되면 바람도 불고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벙커도 보이고 오비도 보이고 해저드도 보이고, 물론 이제 내가 페어웨이만 보인다라고 하는 샷에 굉장히 자신이 있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내가 너무 긴장해서 페어웨이나 이런 것보다는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스윙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 그런 골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연습장에 가셔서 좀 내가 웜업도 할 겸 발을 내가 모은 상태에서 일단 공을 쳐보시는 거예요. 가볍게 내가 몸을 이렇게 웜업 한다는 느낌으로 해요. 뭐 이걸 갖다 세게 친다든지 뭐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가볍게 내가 발을 모으고 이제 공을 칩니다. 자, 이렇게 발을 모으고 공을 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스윙을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스윙의 밸런스를 잡는다든지, 그 다음에 양쪽의 스윙에 대한 대칭을 내가 좀 더 잡는다든지, 또는 회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내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연습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라운드에 가기 전에 몸도 풀 겸 지금과 같이 발을 모으고 하는 이런 공을 연습을 좀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내가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축이라든지 기준을 내가 잡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면 안 되죠. 움직이면 안 되니까 몸을 딱 잡아놓고 치시니까, 어떤 분들은 내 몸이 너무 잡아놓으면지 백스윙 할 때 오히려 약간 왼쪽으로 기우뚱하고, 그 다음에 다시 칠 때 오른쪽으로 기우뚱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발을 보고 치는데 요렇게 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갸우뚱 하는 이러한 스윙의 연습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내가 똑바로 축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어쨌든 축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좌우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몸을 푸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몸을 푸는 건데, 발을 모아놓고 무슨 이렇게 발 모아놓고 무슨 저기 뭐야 드라이버 누가 멀리 보내나 연습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하게 막 이거를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내가 스윙을 하는데 이 아크에 대한 원을 어떻게 그리며 내가 어떻게 해서 휘두를 건지에 대한 이렇게 천천히 리듬이나 내가 이런 템포를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발을 모으고 쳤을 때 헤드가 이렇게 목을 감듯이, 지금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헤드가 이렇게 목을 감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내 클럽이 헤드가 잘 넘어가고 있는지, 내가 클럽 무게를 잘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이러한 밸런스나 이런 타이밍 부분들을 연습을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했었을 때 처음부터 그냥 막 가셔가지고 넓게 해놓고 확 치시게 되면 대부분의 아마추어 레슬링의 실수는
내가 버티는 데서 많이 나와요. 아. 예, 버티는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많이 열려 맞기도 하고, 근데 그 원인 자체가 스탠스를 우리가 넓게 쓰게 되면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더 강해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발을 모으게 된다 그러면 그런 버틸 수 있는 그 힘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원치 않아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간 릴리스하는 이 그 클럽에 헤드가 넘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클럽을 릴리스를 잘 해주라는 겁니다. 예,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이렇게 릴리스를 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프로님 릴리스를 하게 되면 훅이 많이 나요. 예, 근데 이제 릴리스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네, 이거는 릴리스가 아니라 그냥 감는 거죠. 네. 네, 감는 거와 릴리스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심하게 릴리스를 하면서 한번 쳐볼게요. 네, 백스윙 들었다가 네, 손목이 지금 굉장히 릴리스하면서 강하게 손목이 돌아가는 걸 아마 느끼셨을 텐데 보셨을 거고요. 네, 그럴 텐데 이렇게 릴리스를 하게 되면 릴리스라는 걸 하게 되면 훅이 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슬라이스를 방지할 때 릴리스를 쓰기도 하지만 릴리스라는 게 훅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릴리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네. 자, 좀 하나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으세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발을 보고 갈 때 아까 앞에서 좀 이렇게 저를 비쳤을 때 눈치채셨던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 공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냐면요, 이렇게 클럽을 놓게 되면 굉장히 바깥쪽에 많이 있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이 바깥쪽에다 놓고 이 연습은 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발을 스탠스를 정상적으로 넓게 했었을 때 공이 왼쪽에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공의 탄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티 위에 있기 때문에, 어퍼블로 치기 위해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연습할 때도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앙에 놓고 치게 되면 클럽이 여기서 빨리 내가 이렇게 풀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스윙을 하시더라도 약간 부자연스럽게, 그리고 공이 찍혀 맞아 버려요. 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을 왼쪽에다 놓고 어떻게든 내 몸 앞에서 손이 빨리 빠져나가 주셔야 돼요. 예, 빠져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왼쪽에다 두고 손을 빠져나가게, 그래서 왼쪽에다 놓고 이런 스윙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왼쪽에다 주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프로님 7번 아이언이나 뭐 이렇게 미드 아이언이나 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아무래도 바닥에 있는 공들은 우리가 그렇게 그 올려칠 경우가 많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앙에다 놓고, 혹은 중앙에서 살짝 왼쪽은 놓지만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바깥쪽, 왼쪽 발의 바깥쪽에다 놓고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다 놓고 해서 내가 몸이 좀 잘 풀리고 원이 돌아가는 게 느껴지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필드에 나가시게 되면 해야 되는 게 클럽 헤드를 스퀘어로 맞추실 줄 아셔야 돼요. 네, 왜?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뭐 이렇게 쳐놓고 오른쪽 한 15도로 내가 공을 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내가 어드레스를 한 그 모양의 상태에서 내가 공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스퀘어로 맞추려고 하지, 일부러 일부러 공을 약간 휘어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이 스퀘어로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내가 스퀘어로 맞는 그 느낌을 좀 더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헤드가 들어와서 스퀘어로 맞는 거는 결국 약간 타이밍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을 모으고 아까 전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사실 그런 걸로도 충분히 그 스퀘어를 맞추는데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내가 하체가 약간 리드가 돼서 몸이 아무래도 헤드보다는 약간 미리 왼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헤드가 따라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드레스를 했던 그 손 위치에 같은 높이에서 들어와서 임팩트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임팩트를 맞을 때는 손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이 어드레스 했던 위치의 손 위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높아져서 맞는다 그러면 헤드의 변화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클럽 헤드는 훨씬 더 열려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백스윙을 들었다가 본인이 맞는 느낌에 약간 들려 맞는 느낌을 앞쪽에다가 공중에다 지금 클럽 손과 같은 높이에서 한번 요렇게 해보세요. 아, 공중에요? 예, 공중에다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내 클럽 헤드 페이스가 지면에 놓고 했었을 땐 그렇게 열려 맞는 걸 내가 잘 못 느꼈던 게 앞쪽에다 놓고 이렇게 스윙을 해보시게 되면 내가 약간 열린다든지 닫힌다든지 이러한 손의 약간의 이 부분들이 너무 뚜렷하게 잘 보인다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손을 좀 가능한 한 내 어드레스의 위치와 가장 흡사한 위치에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순서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몸이 먼저 약간 리드가 되고 그 이후에 바로 따라 들어오겠죠. 거의 동시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연습도 많이 했었어요. 앞에서 스퀘어도 맞추긴 해야 되겠지만 내가 몸이 쓰여서 앞에서 이렇게 잡는 임팩트를 앞에서 이렇게 지금 잡아주는 이렇게 잡았을 때 내 임팩트가 지금과 같이 헤드가 일직선을 향하고 있는지 안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연습들을 꼭 해주시게 되면 내 클럽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로 맞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확실히 내가 눈에서 보이기 때문에 아 내가 열렸구나 다쳤구나라는 걸 갖다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죠. 저도 너무나 지금 집중을 했던 게 사실 그냥 맨날 연습은 하지만 라운드 가기 전에 어떤 연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하고 들었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라운드 계획 잡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어떤 걸 연습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그리고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왔는데요. 허석호 프로가 잠시 얘기해주긴 했지만 행운을 빌어줘님이 그러면 짧은 클럽부터 순서대로 양발 모으고 스윙 연습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 질문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 발을 모으고 하는 연습은 헤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 휘둘러지고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 원을 그릴 때 큰 부담감 없이 잘 휘두르기 위해서 하는 연습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미드라이언까지는 저도 이제 이런 연습을 한 적은 있지만 쇼다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쇼다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들어가는 각이 가파르기 때문에 이 임팩트 때 지면을 훨씬 더 디봇을 많이 내는 클럽이기도 하고 꼭 내야 되는 클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쇼다인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걷어치게 된다 그러면 휘둘러지게 된다 그러면 공이 너무 걷어맞을 수 있으시니까 쇼다인은 가능한 한 이 연습은 좀 부적합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먼민재 똘주누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적당한 스탠스 폭은 어느 정도인가요? 회전의 용이한 스탠스 폭이 궁금해요라고 하셨어요. 이제 스탠스 폭 자체가 사실상 좁으면 좁을수록 좋아요. 근데 좁게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너무 좁게는 하시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뭐 지금같이 그냥 내가 한 11자 정도? 한 요 정도만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내가 원을 휘두르는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효과를 보일 수가 있으시니까 내가 또 너무 이렇게 좁게 쓰시게 되면요. 약간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내가 이 원심력이라든지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너무 갸우뚱해서 우리가 오뚜기처럼 너무 이렇게 휘청휘청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까지 너무 좁히게 되면 사실상 좋지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진짜 어떤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일관성 하면 이거죠라고 할 거예요. 피니시를 꼭 잡아야 돼요. 피니시를 꼭 잡아야 돼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님 이제 피니시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많이 이제 프로님 저는 일단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돌아서 이렇게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일단 돌지를 못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거기까지 돌아주시는 게 더 좋기는 하죠. 더 좋기는 한데 굳이 내가 지나치게 과하게 많이 도르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피니시를 잡는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몸이 완전히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진짜 멋있죠. 쫙 들어가세요.
저도 이제 그게 좀 이제 힘들어가지고. 예. 근데 지금같이 이런 피니시가 돼야 돼요. 그 양이 많고 적고의 그런 중요한 부분보다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릴리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스퀘어라든지 결국에는 뭐냐? 내가 쳤을 때의 그 그립에 남아 있는 내 몸 전체의 힘의 밸런스예요. 예. 힘의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빠져야지만이 이 피니시를 잡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 진짜 많으세요. 이제 필드 나가서 보시면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근데 그때는 저도 딱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요. 네. 아. 네. 네. 근데 공은 바로 가요. 네, 이렇게 쳐도 공은 바로 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피니시 때 제가 보면요. 저도 누가 무슨 채 누가 훔쳐가는 줄 알고 꽉 쥐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릴리스도 되고 내가 맞춰는 쳤겠지만 그만큼 내가 그립의 힘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피니시를 잡으면, 예, 근데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내가 스윙한 거에 대한 이 사람은 몇 점짜리 스윙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점수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이 피니시를 잡게 되면 정말 좋은 게 한 가지가 저는 뭐냐 그러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저도 이제 본 구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질은 약간 드로우를 많이 칩니다. 요즘 같은 경우 선수 생활 때는 약간 페이드를 쳤었지만 지금은 약간 드로우를 많이 치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가 원치 않게 페이드가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날에 내가 쳤던 그러한 구질들이 일관성 있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두세 홀 정도 치다가 내가 드로우를 원해서 약간 오른쪽 보고 공략을 했지만 오비까지나 해저드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드로우가 잘 안 걸려. 오늘은 약간 페이드가 나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에임 자체를 스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드로우를 억지로 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에임 자체를 약간 페어웨이에서 내가 항상 보던 것보다 왼쪽을 보면서 일관성 있게 내가 페이드를 쳐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페어웨이 공략에 훨씬 더 일관성이 있는 내 샷을 가지고 다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니시는 꼭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공이 똑바로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굿샷. 아우, 샷. 샷. 제가 이 투어 뛸 때 나왔던 아주 이쁜 페이드 구질인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질을 이제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약간 우리가 아까 미팅 했었을 때, 우리가 김지현 프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프로님은 투어 생활했을 때, 시합 전날이라든지 그런 어떤 연습을 하셨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페이드 구질을 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나가기 전에 전날 똑바로 치려고 하는 연습보다는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약간 페이드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약간 왼쪽을 보면서 백스윙 들어서 나이스 페이드. 구질 연습을 하시는 거네요. 네, 확실히 피니시 밸런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구질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네. 이런 피니시를 잡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스윙의 일관성이라든지 내 생각한 대로 스윙이 훨씬 더 잘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이런 연상에서 스트레이트로 치는 연습이 아니라 드로우나 페이드를 치게 된 동기가 어느 날 제가 메이저 대회를 가는데 타이거 우즈가 아침에 연습장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시합 나가기 전에 스트레이트 볼을 절대 안 칩니다. 그래서 드로우와 페이드를 이렇게 꼭 번갈아 가면서 휘어치는 걸 치다가 이제 스트레이트 치겠지 했더니 안 치고 그냥 코스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면 잘 칠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휘어치는 연습들을 많이 했는데 나름 좋은 투어 생활 때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만 꼭 전날 가서 내가 목표를 막 정해놓고 140 보내고 뭐 몇 개 정타 이상 맞추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러한 웜업이라든지 기준을 잡아놓고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필드에서 일관성 있게 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테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허석호 프로가 일관성 있는 샷을 구사할 수 있는 비법들을 알려줬는데요. 제가 너무나 공감 가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최윤정님이 필드에서는 임팩트 후에 피니시를 못하고 딱 끊어버려요 하셨는데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아는 이유가 무섭거든요. 아마추어들은 무서워서 거기서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얼마 전에 저도 필드 나가서
좀 릴리스를 왼쪽에는 힘을 조금 더 빼셔야 됩니다. 빼셔야 됩니다. 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못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진짜 채만 놓치지 않으실 정도만 잡고 한번 쳐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최은정님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안 쓰고 안 움직이고 내가 안 접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와서 그대로 친다고 해서 골프공은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접어주고 잘 회전해주고 잘 써줘야지만이 공은 똑바로 가고 일관성 있게 맞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겁이 나서 내가 힘을 꽉 주시기보다는 진짜로 내가 클럽을 누가 이렇게 가져갈 때 뺏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놓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그립에 손에 힘을 빼서 예, 샷 연습을 한다든지 필드에서 하신다 그러면 겁먹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잘 되실 수 있으시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조금 팔에 힘을 빼고 샷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알려준 연습 방법 3가지 꼭 연습하셔서 일관성 있는 샷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